안녕하세요. 박상미의 마음문답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의 상담실은요, 이때까지 내가 너무 힘든데 누구에게 말해보지 못한 고민,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여전히 울고 있는 고통들, 이런 것들 꺼내서 우리가 대화를 한번 해보는 그런 마음의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고민을 보내온 여러분들이 지금 제 앞에 앉아 계시다는 마음으로 그분과 대화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이 여성분도 살면서 한 번도 누구에게도 얘기해보지 못한 가장 아픈 이야기를 우리 마음문답에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생리를 시작하기도 전인 어린 시절 친오빠에게 성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했습니다. 생리를 시작하기도 전이었다면 초등학생 때였을 것 같아요. 이때는 사실 성폭력을 당하면서도 이게 성폭력인지 이게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아주 무서운 기억, 그리고 불쾌한 기억으로 남아있다가 나중에 우리가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이 되면서 그게 성폭력이었구나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30대가 되면서 감정적으로 더 예민해진 것 같고 어렸을 때의 상처가 자주 생각나 연애를 할 때도 스킨십이 싫습니다. 결혼은 더 두렵습니다. 이분이 30대가 되셨네요. 이때까지 아무에게도 꺼내보지 못했다면 이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더 이상은 참을 수도 없고 모든 걸 폭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여성분들 중에는 성폭력의 상처를 꺼내놓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 당했던 성폭력의 기억을 꺼내놓으시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60% 이상, 70% 이하라고 해요. 가족에게 그런 성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 친오빠, 그 다음 친아빠, 그 다음이 사촌 오빠, 이런 순서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순간이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해보지 못한 거죠. 좀 용기가 있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가까운 가족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엄마에게 신호를 보냈다라는 경우가 많아요. 엄마, 나 자는데 오빠가 자꾸 내 가슴을 만져. 그리고 내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었어, 엄마. 이렇게 말을 꺼냈을 때 자세히 얘기해봐. 오빠가 어떻게 했다는 거야? 괜찮아. 얼마나 많이 놀랐어. 엄마한테 얘기해봐. 이렇게 말해주는 엄마가 있다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의 엄마들이 그렇지 못해요. 제가 상담해본 대부분의 경험들은 어땠냐면 말을 못했다가 제일 많았고요. 두 번째는 엄마한테 그렇게 SOS를 보냈는데 엄마가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야, 오빠가 너 예뻐서 귀여워서 만진 거야.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최악의 경우는 무엇이었냐면 엄마가 입을 막았대요. 너 이 얘기 엄마 외에 아무한테도 해서는 안 돼. 아빠한테는 절대로 해서는 안 돼. 이렇게 엄마가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아이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이상한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내가 뭔가를 굉장히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 않아야 될 것을 말한 사람처럼 그런 이상한 죄책감을 겪게 되면서 성적인 수치심을 겪게 되는 거죠. 이 엄마는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잘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빠는 그런 행동을 해도 가족에게 어떤 제지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살면서 이 오빠의 연애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이렇게 만지는 것 정도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구나. 동생은 자고 있었던 것 같아. 기억 못 할 거야. 라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 행동을 계속 할 수 있는 토대를 그 보호자가 되어야 될 가족이 만들어준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건 과거의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족의 문제라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얼굴을 계속 마주쳐야 될 수도 있고 이제 더 이상 한 집에서 살고 있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가족이기 때문에 소식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연히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그때의 기억은 나에게 다시 와서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그 고통이 결코 옅어지지 않습니다.
그 방에서 오빠한테 그 몹쓸 짓을 당했을 때 혼자 울고 있던 그 어린아이는 지금도 그 골방에서 혼자 울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아이가 울음을 그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 불결했던, 그 불쾌했던 스킨십의 기억, 남자의 손이 나에게 가까이만 와도 그 오빠의 손이 떠오를 거예요. 그때 무서웠고 공포스러웠던 기억이 떠오를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과거의 나의 상처는 현재의 나의 연애를 계속 지장이 생기게 만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스킨십이 싫다고 하셨잖아요. 20대, 30대로 오면서 연애의 어려움을 겪고 결혼을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의 스킨십은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대화죠. 하지만 나의 과거의 상처가 끝나지 않고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모든 남자의 손이 그 오빠의 손처럼 나에게 느껴진다면 나의 이 불행의 고통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고통을 끝내야 합니다. 자, 종이를 꺼내놓고 써보세요. 폭로하고 싶다고 하셨지요. 누구에게 폭로하고 싶나요? 아마 그 오빠에게 사과받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보호자가 되어주지 못했던 가족들에게 사과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먼저 용기 내어서 오빠에게 시도해 보셔야 합니다. 문자를 보내도 좋고 메일을 보내도 좋습니다. 내가 과거의 이 고통 때문에 아직도 힘든데 기억하고 있냐? 사과받고 싶다라고 한번 보내보십시오. 그 다음에 대부분의 반응들은 어땠냐면요. 기억나지 않는다였어요. 우리가 이걸 알고 시도했을 땐 상처를 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과거의 기억을 복귀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아주 조심스럽게 상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상담자의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족들이 모여 사는지, 그리고 1년에 만나는 횟수는 어느 정도인지, 오빠는 결혼을 했는지, 가끔 나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내가 꼭 부모님께도 사과받고 싶은지, 이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해야 될 방법을, 어떻게 사과받을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폭로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오히려 내가 더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상처받아서는 안 돼요. 나는 정말 피해자고 나는 이제 위로받아야 되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제 내담자의 경우는 20대 중반에 이 사연을 안고 혼자 저에게 왔어요. 방관자가 되었던 부모는 그 입장에서 사과하고, 이 오빠는 네가 원할 때, 네가 화가 날 때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든 문자든 너의 분노를 표출해라. 나는 네 화가 사그러들 때까지 네가 원할 때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먼저 연락하거나 나타나지 않겠다. 하지만 평생 이 죄를 갚으면서 살겠다라고 정말 진심으로 여동생에게 간절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직 이 여학생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공간에서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모든 남자의 손이 오빠의 손으로 더럽게 느껴지진 않고, 이제는 나도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스킨십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에서는 스킨십도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다고 저에게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처음 꺼내보셨는데 어떠신가요? 꺼내보고 얘기를 들으니까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그리고 나의 가족처럼 방관자이거나 묵사라거나 이런 가족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많다는 걸 알고 나니까 조금 위안이 되지는 않으신가요? 내 잘못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바보가 아니고 그땐 너무 어려서 내가 어쩔 수 없었던 거였구나. 이젠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울고 있는 그 어린아이를 내가 좀 안아주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그 울고 있는 어린아이도 눈물을 그치게 좀 해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이런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만약에 없다면 상담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 얘기를 어떻게 꺼내놓고 어떤 식으로 사과받고 싶은지 나의 진심의 욕망을, 나의 욕구를 한번 잘 들여다보는 과정을 함께 거쳐보시죠. 그때 우리의 슬픔은 끝날 수 있을 겁니다.
혼자 괴로워할 때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함께 대화하면서 스스로 답을 찾게 되는 경우는 정말 많답니다. 마음문답에서는 여러분들의 마음 아픈 고민 사연을 계속 기다리겠습니다.